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평양은 물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타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미사일 발사장을 다름 아닌 서해 설치해 유사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미사일 역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훗날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최강의 화력 자산 아스널10이나 다름없는 함정 또한 서해에서 활동할 수 있을 기반이 갖춰지고 있어 이제까지 600여 기가 넘는 미사일 전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해 설치될 이 미사일 발사장들 중 하나인 동경렬 비열도는 0.2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추고 있고 서경렬 비열도는 0.19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추고 있어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본격적인 전략 미사일 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전력이 아닌 중장거리 미사일 위주의 강력한 전략 자산들을 이곳에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미사일 발사장 건설과 유사시 아스널10으로 변모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함정이 서해에서 활동함으로써 한국은 서해 제공권과 제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전략 방공지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설치될 서해 미사일 발사장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함과 동시에 유사시 긴급히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중국의 해군 함대를 꼼짝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하는 미 해군의 네메시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어서 이 기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최근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마치 전쟁을 일으키려는 듯한 이제까지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군사적 도발을 미처 헤아릴 수도 없이 일으켜왔고 그런 북한을 중국은 비밀리에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넘어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 또한 핵심 동맹인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한국을 향해 6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탄도미사일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종말 단계에만 대부분의 전력이 갖춰져 있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로는 이를 다 막아낼 수 없기에 유사시 그들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대량으로 쏘아보낸다면 우리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충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파괴력의 미사일들을 무수히 쏘아보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미래 그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명 산불이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란 중국이 한국에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말 것,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MD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압박하는 조치인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지난 8월 10일 중국 측에서 요구한 이란은 기존 사드 운용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나 지나친 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쏴도 이를 막거나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말고 공격하면 그냥 맞으라는 강요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물론 북한이 유사시 한국을 향해 쏘아보낼 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압박은 한국의 존망 그 자체를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무력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 일방적으로 한국이 불리한 요구들을 계속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드디어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장을 중국의 코앞인 서해 섬들에 건립함으로써 이 같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안상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최근 요격 실험에 성공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과 고위력 탄도 미사일 등과 같은 대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서해 모처의 무인도들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1월 23일 이미 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에 의해 밝혀진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으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총 357억 원의 예산을 통해 서해 무인도 어딘가에 미사일 발사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안건의 첨부 자료에 따르면 서해 미사일 발사장의 대형 수직 발사관은 물론 미사일 발사 통제소와 관측 장비 등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데요. 특히 더욱 거대해진 자체 개발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2가 미사일 발사장에 설치될 계획이고 더불어 한국형 아스널10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 미사일 발사 실험선 또한 한 척이 건조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실험선의 건조를 위해서는 1,593억 원의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심의를 통해 허가될 경우 서해 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까지 한국에 구축된 미사일 발사장에서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전력들만이 운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구축되는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당장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을 향해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날려보내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장에 배치될 것으로 유력한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의 정체는 조선일보의 한 기사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무5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영상에서 등장한 현무5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1300km에서 3000km에 이르며 탄도 중량은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해 전술 핵무기나 다름없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거리 600km에 6톤급 탄도 중량을 가진 것이 현무5이고 이외에도 사거리는 300km로 짧지만 탄도 중량이 무려 8톤급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원형 공사노차 추정치가 4m 이내일 정도로 명중률이 굉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탄도 중량을 1톤급으로 줄일 경우 상당히 먼 곳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한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누리호 발사체를 통해 얻게 된 기술력을 통해 당장이라도 사거리 5,500km를 넘어가는 ICBM을 마음껏 개발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미사일 발사장이 서해에 갖춰진다면 이곳에서 드넓은 중국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고각 발사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또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고각 발사 형식으로 발사해 평양과 베이징을 노릴 수 있다면 한미일보다 미사일 요격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중국과 북한도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물론 아직 서해 무인도에 건설될 이 시설들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 실험용 기지에 불과하기에 중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서해 여러 무인도들 중에는 해저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재 퇴적으로 만들어진 동경렬 비열도와 서경렬 비열도가 있으며 한때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었던 이곳들은 중국 불법 어선들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며 서해 독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7일 중국의 불법 어선들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경렬 비열도 섬들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왔고 지난 7월 4일을 기점으로 정식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렬 비열도항은 2030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북경렬 비열도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개로 나뉘어진 경렬 비열도 중 동경렬 비열도의 경우 면적이 무려 11만 4천 평에 달하며 지형 또한 높낮이에 큰 차이가 없는 평평한 지형입니다. 덕분에 이곳에 미사일 발사장이 건립될 경우 당장은 미사일 발사장에 불과할지라도 훗날 이곳에 수직 발사관과 미사일들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각종 미사일을 통해 서해 강력한 방공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유사시 가까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타격하는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들을 대거 배치해 거대한 전략 미사일 기지로서 운용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해 전략 미사일 기지가 설치된다면 베이징은 물론 중국의 대도시들을 향해 미처 대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미사일을 발사해 공격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기에 유사시 중국이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용도 외에도 대규모의 요격 미사일을 이곳에 배치해 KAMD의 최전선 기지로 삼는다면 중국이 날려보내는 수많은 각종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을 가장 먼저 조기에 요격할 수 있는 전략 기지가 될 텐데요.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한국 자체 개발 요격 미사일인 LSAM은 탐색 개발에 5천억 원, 체계 개발에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4년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 체계입니다. LSAM은 요격 고도가 50에서 60km에 이르기에 그동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가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중고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한국형 사드라 불릴 만큼 기술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입니다. LSAM에는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탑재해 중량 및 부피를 줄이고 소화성 추진제를 적용해 SM3 탄도탄 요격 미사일에서 쓰이는 액체 추진제 방식의 닥스처럼 점화 및 재점화를 통해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들과는 차별화되는 각종 신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훗날 LSAM 해상형이 무사히 개발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SM3 블록 1B 정도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LSAM은 지난 2월 23일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에 이어 11월 22일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실제 대탄도 유도탄 ABM 모의 표적과 대항공기 유도탄 AAM 모의 표적 모두를 요격하는 실험에 당당히 성공함으로써 연구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중국의 공군기를 가장 먼저 방어하는 전진기지로서 강력한 방공지대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전구 하나에서만 중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최소 500대에서 600대가량, 많을 경우 여러 전구에서 2000기 이상이 날아올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한미연합 공군 전력과 미 해군의 항모 전단 어머 또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방공을 맡아줄 전략 미사일 기지가 서해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면 중국 공군 전투기들과 우리 한미연합 공군 전투기들의 교전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혹은 서해 무인도들의 대함 탄도 미사일이나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이 개발되어 배치될 경우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서해에서 운용될 미사일 실험선의 경우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를 탑재해 각종 미사일을 실험 발사할 수 있는데 이 수직 발사관을 추가해 운용할 수 있는 아스널 10과 같은 개념이 적용된 것이 이 함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 화력함이라고도 불리는 아스널 10은 바다에서 활동하는
활동하는 한 척의 함정에 다른 전투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량의 미사일을 탑재해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최강의 화력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함정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서해 미사일 발사장과 합동 화력함이 운용된다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최강의 전략 미사일 기지가 탄생하는 것이니만큼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